은행의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1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5%대를 넘어서면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 들어선 금리가 내리막을 걷더니 최근 들어선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연 2%대 상품도 등장했는데요. 실제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금리가 높았을 때 그때 무슨 조금 예금을 했었죠. 주식이나 코인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도 주식에. 실제로 은행에 맡겨진 돈을 뜻하는 수신 잔액은 한 달 새 12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은 주식시장이나 MMF처럼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개인 MMF 잔고는 최근 연중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 이 같은 머니무브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은행 예금 잔액은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 예금이 MMF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뱅크런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은 예금 이탈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연 3.6%까지 내려갔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연 4%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은 선이자 지급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자금 유치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금융권이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지금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지만 대출 금리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1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 8% 이 정도였는데 어느새 3%대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5대 시중은행과 또 인터넷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연 3.68에서 6.58%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하단 금리가 3%대로 내려온 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또 K뱅크, 또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새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갈아타시려는 분들 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줄어든 건지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초 5억 원을 이 40년 만기로 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요. 1월 당시의 하단 금리가 연 5.27%였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봤을 때 매달 약 250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최저금리가 연 3.68%인데요. 같은 조건으로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199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대출을 받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좀 미뤄둔 분들이라면 거의 반년 만에 월 상환액 한 50만 원을 낮출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 최저금리가 연 3%대라고 하지만 이제 막상 은행에 가보면 좀 다른데 이게 우대금리 이런저런 걸 다 받아야 하는 금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 3%대로 좀 대출을 받는 차주는 좀 극히 드물고요. 대략 한 현장에서는 4%대 중후반 수준, 조금 더 간다 그러면 한 5% 초반 정도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다수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연 3%대 금리를 좀 적용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기준금리가 일단은 좀 떨어져야 합니다. 못해도 연 2% 수준까지는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20여 년치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적으로 기준금리보다 1.4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을 나타내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좀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금리 재산정이 돼야 이 부담도 줄어드는 건데 보통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재산정하는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단위로 재산정이 됩니다. 3개월, 12개월
12개월도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6개월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재산정 시기가 좀 도래를 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비로소 차주들로서는 좀 낮아진 금리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만약에 신규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아무리 빨라도 6, 7월은 돼야 금리 재산정이 이뤄질 테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하반기는 돼야 대부분의 차주들이 좀 인하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저금리 시절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좀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변동금리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하나둘씩 좀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동형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시기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요, 이르면 한 11월경부터 미국 연준의 인하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정말 빠르면 한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이제 슬슬 금리 인하를 좀 들여다볼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정형이 0.2에서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좀 금리가 더 낮다 보니까 이미 고정형으로 대출을 받아놓은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메리트가 남아있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3년 내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때문에 이제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좀 상황이지만요. 만약에 신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라면 현 시점에서는 좀 변동금리형이 앞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